안녕하십니까. 난생활 365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오늘 산행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서 동영상을 못 올리고 또 앞에 있는 난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난을 배우신 분들에게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요, 저희 집은 아파트 베란다, 안방 베란다입니다. 또 전면만 이렇게 통풍이 되지 좌우 뒤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난실을 가지신 분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개방이 되면 통풍도 잘 되고 큰 염려 없이 나는 잘 키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면만 이렇게 문이 열려 보면 통풍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풍기나 선풍기 힘을 빌려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데요, 정말 악조건 속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에라인 분들께서 혹시 그런 상황에서 난을 키우고 계신다면 아마 저도 똑같은 고충이 따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 제대로 성숙을 못하고 탄화 증상으로 인해서 난이 많이 이렇게 크다가 말아버리는, 중단되는 그런 그런 걸 많이 경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에 한 5cm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름 이전에 크다가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한 7월달쯤, 8월달, 7, 8월달.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분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지금 현재 난석에다가 이 저곡토 있지 않습니까? 저곡토가 한 60% 들어가고 이 난석은 한 4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욕심이 참 이렇게 생겨가지고 난을 하나 배려버렸습니다. 보통 저곡토 같은 경우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토를 사용하는데,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 흡수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 난석을 저곡토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참 통풍이 안 되면서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난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 저곡토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난석 사이에 찡겨가지고 정말 이 통풍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 뿌리가 그 저곡토하고 딱 대면돼가지고 이 뿌리가 탄화 증상이 생겼던 겁니다. 물도 먹고 농약도 먹고 하다 보니까 끄엄게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저 같은 이 협소한 자리에서 난을 키우는 우리 에라인들 중에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난석입니다. 다른 분들이야 물주기 3년이라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솔직히 난을 키우신 분들이 물 주는 건 기본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난석 비율, 그 다음에 약 이렇게 영양제라든지 또 살균제, 살충제 이제 그걸 2로 보고 물 주는 건 3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애가 이 탄화 증상으로 발생된 것이 난석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탄화가 왔습니다. 난석 잘못 사용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난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난실이 큰 데는 이 선풍기 하나 딱 틀어놓으면 공기가 계속 순환합니다. 근데 이 난실이 적은 데는 참 순환하기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농약을 치려놓고 이렇게 해독작용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식물에게나 이 곡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독 작용하는데, 얘는 난 영양제라든지 살균제, 살충제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난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구멍마다 이렇게 저곡토가 쌓여가지고 통풍이 안 됐던 겁니다. 통풍이 안 된 데다가 또 저곡토가 그 사이를 막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 크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이 경험 부족, 또 원리 부족, 상황 부족, 이런 것을 제가 부족한 점으로 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 이렇게 크다 말아버렸는데요. 보통 이 살균제, 살충제를 하다 보면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통풍입니다. 통풍을 해야지만 이 약성들이 날아가 버리고 또 제대로 된 그 약 효과를 보는데, 이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난석 안에서 가스가 생겨서 난 뿌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가스가 왜 생기겠습니까? 통풍이 안 된 게 그렇습니다. 통풍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특히 나를 키울 때 여름 같은 경우에, 여름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 온 날 혹시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 이런 영양제라는 일이 하게 되면 이 저기압으로 인해서 통풍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약을 하게 되면 뿌리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비 온 날, 이렇게 안개 낀 날이라든지 비 온 날, 또 이렇게 저기압일 때는 이렇게 각종 영양제, 살충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뿌리에 영향을 준다. 이 바람이 잘 불고 통풍이 잘 되는 그날, 오후가 좋겠죠. 바람 잘 부는 날, 이때 약을 해야지 이 뿌리에 영향이 주지 않고 이 독성 가스들이 싹 날아가 버리고 이 약성들이 이렇게 뿌리에 질병에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저기압일 때 가급적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저도 경험 삼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난석도 잘 배분을 잘해서 저같이 막 저옥토를 많이 부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 안에 저옥토 10%도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옥토 10%도 안 들어 있고, 그 이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면 이끼를 사용해서 덮어놓은 것들을 아마 앞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이 저옥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난석을 혼합토를 사용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농약은 통풍이 잘 된 날, 맑은 날, 그리고 이제 선풍기나 한풍기를 이용해서 공기순환이 잘 되게끔 이제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야 뭐 다 아시다시피 다 잘 아시니까, 솔직히 통풍이 잘 되면 물 자주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면 난석 안에도 공기층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통풍이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난석에 구멍을 막혔다든지 저기압일 때 약을 뿌리면 가스가 생겨가지고 탄화 증상이, 아마 우리 판매 영상들 보면 탄화 증상이 많이 생긴 거 보셨을 겁니다. 다 가스 발생입니다. 그리고 난 끄트리가 타져버린 것은 어린 뿌리에서 그런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난석이 닿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 주고 나서 한 2시간 이상 데우고 나서 이렇게 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람도 불고 해면 큰 뿌리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난석이 아까 말한 대로 막혔다든지 난분이 너무 빡빡이 차서 통풍이 안 된다든지 저기압일 때 약을 준다든지 이럴 때 난뿌리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크다가 말아버립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신화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신화가 올라왔어요. 참 이렇게 고맙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접하신 우리 에라인 여러분, 협소한 베란다에서 키우신 우리 에라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긴 또 여러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 경험담을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애는 올해 이렇게 한 5cm나 돼서 이제 멈춰 갖고 있고요. 또 신화가 한번 조금 확대해 볼까요? 신화가 올라왔습니다. 봉유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실수하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옥토도 섞지 않고
또 바람 분 날 또 이렇게 약을 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신화를 오래 잘 내고 싶어요. 아무튼 저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난 시작하신 분들 난석 비율을 잘 맞추시고, 또 약하실 때 비 온 날이라든지 저기압일 때 약을 피하시고, 또 약을 하신 후에 꼭 바람으로 이 독성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난 이렇게 키워서 또 난이 잘 신화가 올라오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에라인 한 데 있어서 기분 좋고 즐겁고 그런 신화가 올라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도움도 하십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협소한 베란다에서 또 한 면만 이렇게 개방이 된 난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난석과 통풍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세가 365 기억해 주십시오.